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하락한 여파로 국내 증시에도 악재가 좀 터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밀리면서 2,700선 초반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무려 2%가 넘게 밀리면서 반년 만에 8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지금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하락 원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전체적인 시장 윤곽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말 검은 목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증시 M7의 실적 부진 속 하락과 동반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 실적 실망감에 오늘 장 마감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선물 동반해서 외국인 매도 1조 5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부진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4% 낙폭 기록했습니다. 2,710포인트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800선마저 이탈했습니다. 오늘 2% 넘게 급락해주면서 7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1,200여 개가 넘었고요. 상승하는 종목 개수는 양대 지수 모두 합쳐서 500여 개가 채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맵 확인해 보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그나마 볼만한 섹터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 코너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 그리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해드리면서 재건주들 이야기 나눴었죠. 이 SG가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했고요. 재건주들이 일제히 시세가 몰렸습니다. 19%의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는 구글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빅테크주들 투심 위축시켰지만 국내에서는 위메프 사태가 있었죠. 오히려 네이버는 반사 수혜가 예상되면서 네이버 섹터로 강하게 상승 전환했습니다. 카카오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 컨센서스 상단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급락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세 연출하면서 전선주들의 섹터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전력 설비주들은 오늘 8% 넘게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켰던 하루였는데요. 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급제 통해서 일단 급등, 급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내일장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지금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피해 있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진단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검은 목요일을 보냈는데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증시 선물지수는 그래도 좀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오늘 단기간의 하락일지 내일까지 좀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안정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그동안 지수 자체가 그 2,850대에서 약 2,710 까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거의 이런 흐름이 전 나왔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도 사실 조금은 기대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엔비디아나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았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2분기 GDP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조금 부진한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외국인 매도세를 한 번 더 좀 불러모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8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7월 30일 일본의 이제 금통위까지 금정위까지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엔화 약세와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도 계속 환율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달러와 강세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뭐 9월에 미국의 이제 FOMC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엔화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좀 아닌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적이라도 좀 받쳐줘야 되는 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저는 1분기보다 2분기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오늘 조선주와 같은 뭐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 실적이 그렇다 할 좀 마땅히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사실 그좀 무색할 만큼 많이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지수가 많이 빠져왔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을 반등을 세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증시서부터 해서 국내 증시까지 오늘 또 반도체가 크게 밀렸어요. 오늘 크게 밀린 섹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2분기 매출이 16억 4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흑자 전환이자 6년 만에 이제 5조 원대 고지를 탈환한 건데 역대 최대 매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시장은 좀 실망한 분위기였습니다. 영업이익 뭐 6조 원까지 보는 데도 있었고 7조 이야기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미 뭐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나온 게 이게 정말 서프라이즈가 맞을까 싶은 실망 매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인지 현금 확보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되셨네요. 네. 그러면은 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좀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담아봐도 될지 컨센서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7조라는 그 컨센서스가 너무 높긴 했어요. 네. 네, 일단 시기적으로 좀 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파벳도 급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알파벳 급락에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되면서 그 영향도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6조라는 숫자까지 나와준 상황에서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던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실적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기업용 낸드 지금 매출이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 매출도 250%의 성장세라는 부분, 또 새로운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다. HBM3 이 12단에 대해서 3분기에 양산을 하고 4분기에는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 노출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어닝 완전 서프라이즈였으면 새로운 게 없었더라도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잘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벗어나지 않았다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까다로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데 다행인 것은 뭐 엄청 서프라이즈는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예상외의 기업들이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저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금 확보는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부 저는 현금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마이너스 폭이 크고 지금 이 가격에서 난 절대 팔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다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현금 챙겨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수급적인 쪽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적인 긍정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반도체주들의 급락을 보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SK하이닉스 개인 순매수세가 엄청 났더라고요. 본다면 뭐 삼성전자를 볼까요? SK하이닉스를 볼까요? 한미반도체를 볼까요? 아니면 좀 다른 HBM 쪽을 볼까요? 과장님? 이 작년 6월 기준으로 차트를 딱 얘기해 보시게 되면 네네. 그때 SK 하이닉스가 한 10만 원에서 거의 24만 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2.5배가 갔고 삼성전자는 거의 6만 원대에서 8만 원, 약 50%밖에 올라가지 않은 측면이 있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저는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으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을 거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4분기 때부터 이제 공급 시작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뭐 제품군들 특히 HBM3E 12단을 판매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8단보다도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는 거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이 잘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HBM 어제를 3 관련해서 중국 쪽으로 나간다고 했지만은 추후에 물론 다음 주 7월 31일 날 컨콜에서 만약에 정영환 부회장이 여기서 어떠한 멘트를 할까? 부사장이죠. 여기서 어떠한 멘트를 할까? 그러면 향후에 HBM3E 8단이나 12단 반도체에 대한 이게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3분기든 4분기인데 대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밸류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측면에서 그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6월달부터 7월달에 올라가면서 훨씬 더 많은 몇 조 이상의 자금력이 들어왔고 최근에 팔았던 거는 거의 1조도 안 된 자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베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네는 3E까지 들어왔는데 실적이 5조 4천억? 약간 그런 측면. 그럼 뭐 추후에 루틴도 나올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엔비디아 블랙의 가속기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실적은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삼성전자 향으로 좀 수급적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좀 두 분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반도체 말고도 좀 강했던 섹터가 지금 순식간에 밀렸는데요. 전력기기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 탑5 종목 중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을 만큼 주가 화력이 정말 거셌죠.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하면서 전력기기 섹터를 하드캐리했고 그 뒤를 이어서 LS 일렉트릭, 대원전선, 삼화전기까지 어마어마한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사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력망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이 실적에 이상이 없다면 과연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력기기도 일단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화요일에 LS 일렉트릭 짚어봤었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나오면서 같이 짚어봤을 때 그때 약간 보수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락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또 긍정으로 돌아선 건가요, 대표님? 네, 일단은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거의 쉼없이 고가권의 영역에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잡고 싶어라고 생각했는데 못 잡았을
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조정이 좀 더 나온다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특히 HD현대 일렉트릭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고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해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2030년도까지 견조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AI 시장이 도래를 했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이 단발적으로 1, 2년 안에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전력에 대한 수요 관련된 전력기기 시장은 크게 길게 볼 수 있는 시장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히려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17%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좀 꽤 실려서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하락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멈추는 부분들, 추세를 조금 돌리는 것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사고 싶은데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일단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전선주는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과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AI 버블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AI 반도체부터 전선주들까지 급락했는데 과연 이 AI 버블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하반기에도 이 AI 전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일단은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은 걸렸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대만 전력기기 업체들이나 중국 전력기기 업체들도 계속 공급에 대한 쇼티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이틀 전인가요?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오고 네. 물론 이제 매출은 계속 꾸준히 40-50%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주가 이때 2분기 때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거의 40-50% 이제 부진했는데 그게 수주로 인해서 뭐 피크가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특히 미국 전력 같은 경우는 2027년, 28년 쪽엔 이미 수주 프로젝트가 다 끝났고 이미 수주가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2029년, 30년의 프로젝트에 이제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제 캐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 같은 경우는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이제 울산이랑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9월 달이 이제 울산이죠. 10월 달이 미국의 엘리바마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서 연간 한 1,8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좀 완성을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적어도 내년쯤에는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이제 공장 증설이 뭐 효성중공업이나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수요를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 맞고 공급자 우위 시장은 맞습니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계속 숫자가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주가는 반등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좀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많이 밀렸던 섹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그래도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한번 전략 만들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전략을 통해 또 종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댓글창 세 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